사과 파일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승,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먹어치울 수 있죠? 그것도 비행기에서. 아니, 그게 밥맛이 납니까? 아, 저는 고도가 높아지면 밥맛이 없던데. 아니, 글쎄. 음식을 짜게 하면 됩니다. 아, 짜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시내식이 원래 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료나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일부러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어야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도 것이지. 뭐 좋은 것도 드셨을 수 있죠. 어떤 거? 다양한 사실 양주 이런 것도 비싼 거 많습니다. 저렴한 거만 생각하면 사실은 배부르게 먹는 거 생각하지만 비싸게 먹으려고 하면 달팽이 하나 먹고도 100만 원 쓸 수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그 대한항공이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대한항공이 그 기내식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식재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재료가 비싼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돈정식이 나온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정식? 예, 예. 돈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이요, 돈. 돈. 아, 진짜 접시에다가 현금을 갖다 올려놨어.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아, 네. 근데 이렇게 먹을까? 그 액수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전반적으로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 식대, 결국은 이제 식대가 객관적인 지표로 남아있는 증거이다 보니, 네. 결국은 이제 이 식대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논의의 수준이 온 국민에게 좀 이렇게 굉장히 경이롭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네.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 근데 이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는 것인데요. 네네. 쥐가 지 돈으로 그렇게 먹어치우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 네네. 네. 소도 삶아 먹는 데는데. 네. 자,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예. 걸 이제 고민을 해보려면 네. 스탠다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통 4일 정도 이제 외국의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제 보통 기업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공무원이 좀 더 타이트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예, 지적을 해주세요. 아니, 네. 공무원들은 세금을 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 국회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함부로 못 써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기업에서 출장을 갈 때 보면은 비즈니스 호텔, 네. 기껏 쓰면은 해당되는 것 중에 비즈니스 관련되는 항공권 이용을 하는 정도 쓰고 공무원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사실은 입맛이 없습니다. 왜? 봐야 될 서류가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총리도 만난다. 뭐도 한다. 그럼 동선도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의전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붙어서 이거 이번에 가시면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문은 이걸 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하. 이런 거 얘기를 듣죠. 아니, 그거는 먹느냐고 바쁘진 않습니다. 보통은. 김정숙이는 특별수행원이라 갖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일 동안 하게 되면 총리 면담도 있으셨다고 하고 이것도 디왈리 특별수행원이 왜 총리를 만나? 하여튼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많으신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대통령 특사일 수도 있죠. 부부 특사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 특별수행원이래요. 신분이. 모르는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명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디왈리도 가시면 거기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다 지켜보겠죠. 저분이 얼만큼 대한민국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받아주는지 또 이렇게 초대한 거고 대한민국과 우호를 돈독히 하자고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가서 이제 왕후처럼 행사하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가의 그 봉사자처럼 행사를 하는 분을 남편으로 둔 분으로 행사를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4일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로 제가 회사 대표지 않습니까? 가도 관광 갈 의욕이 안 납니다. 힘들어서 전날 막 밤에 맞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시면 밤새도록 뭔가 일정이 다 자료 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까지 리셉션 참여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요. 네. 1년에 절반은 해외여행 다니는 그 어떤 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네, 어디가 네.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회장이 정색을 하고 네. 저는요 공항하고 호텔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운지가 발달하는 이유가 다 한 가지예요. 예. 맞아요. 공항에서 다 공항에서 해결을 하고 호텔에서 네. 공항. 예. 계속 이렇게 안 하면은 일정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생각 생각 정리하고 싶고 자료 좀 조용히 보고 싶고 다 그러지 그래서 먹어야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혼낸 적이 있대요. 어떤가요? 호텔을 무슨 특급 호텔을 한다고 시내를 해놔가지고 공항까지 차가 막혀서. 그래서 엄청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공항 가까운데 공항 그렇죠. 안에 그게 편하죠. 진짜 네. 그걸로만 쓴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해보면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런 데 가면 왜냐하면 굉장히 실수할 수가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아, 음식 많이 먹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탁해지잖아요. 많이 먹어야 돌아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누군지 누군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의학적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밥 먹는 것도 먹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많고요. 예. 그러다가 뭐 이제 방에 돌아와서 뭐 햇반 같은 거를 이렇게 라면에 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추억들이 예. 나중에 가면 막 서로 얘기 맞아, 엄청 많이 맞아. 하거든요. 맞아. 누가 기내식을 이렇게 호텔 방에 6천만 원씩 컵라면, 먹어요. 기가 막히지. 소화도 안 됩니다. 기내식. 알겠어요. 법리적으로 따져달랬더니 이게 상식적으로 따지시네.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이제 잣대를 대면 이 돈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정식일 수 있다. 못 먹는 거는요. 가치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쓰거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종래에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부분이 한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기내식에 전체에 있었던 시간들을 아무리 고려해봐도 몇 끼 안 먹는다 170 몇만 원 드셨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끼 먹었대요, 4끼. 예, 그렇게 드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식재료를 한번 쫙 다 볼 필요가 펼쳐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또- 액수에 부합하는 식재료가 지금 소모가 됐는지. 그렇죠. 대한항공 같으면 사실 또 식재료를 네. 공급받는 라인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비싸게 보여도 조리하고 이럴 때 약간 더 신경만 쓰면 되지 비용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하긴 뭐 저는 별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네. 뭐 비싼 식재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저기 캐비어니 무슨 그렇긴- 송로버섯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액수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렇죠. 예컨대 10대 아니 그러니까 이 캐비어하고 송로버섯을 가지고서 된장찌개처럼 끓여 갖고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 몇 천만 원짜리 나올 것 같은데? 아, 제가 볼 알탕이잖아요. 알탕. 알탕을 왜 이렇게 비싸게 드세요? 그럼 안 되죠. 예. 이거는 좀 진짜로 이 그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예, 액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된다. 예,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자 문다혜하고 청와대 직원 동거래 의혹을 지금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정현 판례는 왜 검토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외국환 거래법으로서 수사가 가능하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단서로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외환거래법 자체가 처벌 형량은 교수님도 잘 아시고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낮죠. 예, 왜냐하면 그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정현 사건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곽상원 의원 지금 이제 원내에 계실 텐데 이분이 법무법인 이제 화우라는 곳에 입사해서 1년 근무하시고 뉴욕 로스쿨을 갔어요. 뉴욕 대학교 로스쿨. 돈이 없습니다, 사실. 빚만 있죠. 저도 이 단계를 해보면 저희 부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미국에 가서 LLM 1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캐든이라는 로펌에 들어갔는데 스캐든이 미국의 굴지 로펌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특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160만 달러라는 돈을 주고 집을 매입을 한다. 그것도 뉴저지라는 게 이제 뉴욕 주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의 그 정도 가격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고급 맨션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갑자기 돈이 어디서 네, 갑자기 나서. 어서 하늘에서 돈이 로또 맞지 않고서야 네.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45만 불은 직접 줬고 115만 불은 권양숙 여사가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묻혔죠. 묻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안이 됐는데 지금 이야기인 즉슨은 외국환 거래법만 처벌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 자료로 정리가 돼서 예우 차원에서 끝났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참고했었던 판례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받은 부분이 생겼거든요. 요 점이 이제 게이트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좀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는 도대체가 이 지금 이 보도되고 있는 거를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뭐 일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일단 본인이 스스로 정확히 잘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그러니까 뭐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지금 온라인으로 약간의 이제 제스처를 한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운운하면서 기껏 그렇게 뒤져가지고서는 300만 원밖에 못 찾아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는 네. 일단은 본인이 한 행위가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폐하려는 시도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 대담하게 지금 한 거예요. 한국에서 뭐 빌라를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런 이제 일종의 자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타일랜드에 이제 생활비로 소요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는 타일랜드에서 있었던 이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돈이 오고 가게 그렇게 됐다는 점. 이게 사실은 모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징역을 갈 정도의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환칙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액수가 커지면은 뭐 아주 심각한 이제 범죄 조직에서는 머니 론더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들을 물타기를 하거든요. 아, 돈 세탁. 예. 돈 세탁을.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데서 경계심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은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고요. 예. 일단은 합법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뭐 대통령의 딸로서 뭐 어떤 그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지금 이런 대응 예컨대 SNS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아니다. 지금 근신할 때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이상직 씨의 뇌물죄와 연관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혼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일어났던 그 알 수 없는 이제 뭐 사실은 타이 이스타젯에 사실은 뭐 고위직으로 근무를 했던 그런 일종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혼인관계 중에 있었던 알겠어요. 남편의 거래 이런 거 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근데 교수님, 그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딸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살고 다른 나라는 안 그러나요? 뭐 다른 나라도 일부 그럴 수는 물론 있겠는데 지금 노정현 씨나 지금 이 그 문다혜 씨가 한 행위들은 일관성이 좀 있잖아요. 아, 나름 일관성이 있다. 있잖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고위직이 되면 해외로 뭐 본인이든 배우자든 다 데리고 나가서 비슷하네.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미명 아래 이제 해외로 파견이 된다. 유학을 가든지 파견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리고 그리고는 이제 상당 부분 일종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 또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자들이 늘어나는 외국 나가면 거예요. 재산이. 청와대 경호원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외 근무하면서 경호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공금은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유학을 가봤지만 이게 사실은 정말 쪼달려요. 나가면은. 그런데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윤택한 생활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돌아와서 더 비싼 빌라에서 수익이 10억이나 발생하는 그런 거래를 하기에 이르는 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성윤이라고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고 설치던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라고 있습니다. 기자가 저 문재인이 경희대 후배라서 이제 그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자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거 그 발의한 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위헌이야 위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하면 될지를 정리해 준 것 같다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이재명 특검을 하면 된다? 네, 굉장히 잘 정리돼 있죠. 특별검사 영장 전담 법관 지정해 달라. 어허. 이거는 제가 볼 때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초헌법적이면서도 그러네, 굉장히 진짜. 신박한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전담 재판부로 한 집중 심리. 이것도 괜찮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자수자백하거나 불리한 증거 제출한 피의자들로 되더라도 형 감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던 유동규 씨 같은 분 감면 조항 적용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다 이미 연구가 된 겁니다. 조명현, 예, 유동규 이런 사람들. 연구가 다 된 겁니다 이미. 어.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됐으면 다 했죠. 다 아세요. 아는데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되셔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에서 이러시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을 알아야죠. 형사소송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그냥 바라고요. 아무리 뭐 이제 학교를 어디 나오시고 후배고 이래도 연수원 저한테는 선배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또 뒤통수를 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국회의원이시다라면 좀 본분을 지키셔라. 알겠어요. 네, 그런데 네. 이 이성윤이의 이 법을 보면서 이게 의정활동이 아니라 복수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성윤이가 개인적인 복수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이제 뭐 심리학자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입법부에 들어간 목적이 복수 극이다. 복수를 목적으로 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뭐 그 중에 한 분 뭐 이 정도의 복수하기 위해서 배치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네, 이제 킬빌 3인가요, 그러면? 네, 뭐 하여튼 복수극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아하. 드라마도 아니고 여하튼 예. 앞으로 뭐 종종 이런 류의 이제 해프닝을 계속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참 비애를 느낀다. 이게 도대체 민생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도 없죠. 예, 일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복수심이 그 입법 동기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적으로 좀 이게 터무니가 없고 그리고 이분이 또 무슨 검수완박 뭐 시행령을 무력화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무슨 뭐 심판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은 검수완박의 시행령을 우리가 고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마약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마약 국가가 되는 데에 일조하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지금 마약에 노출돼서 네. 어린애들도 뭐 이상한 음료수 안에 마약을 넣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그나마도 검찰에서 수사를 좀 해서 포렌식 증거나 이런 거 확보해가지고 그나마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은 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완전 박탈하겠다. 그럼 지금 경찰이 얼마나 수사가 밀려가지고 도대체 수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뒷걸음질 치겠다는 건데 그럼 민생에 반하는 법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도대체 왜 국회로 목적 달성을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민생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초래할 건지.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일말의 고민도 안 해보시고 지금 계속 언론에 위협하는 사진 뭐 어느 분은 막 주먹질을 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네. 아우 저는 불안해서 국민들도 아마 되게 불안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사건 두 가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원 발발이 입주 이 문제인데요. 이수영 교수님 조금 좀 먼저 설명하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사람이 십수년 전에 그 수원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사는 오피스텔 근처 이런 데서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런데 다행히 검거돼서 뭐 10년 이상 수감이 됐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출소할 때 다행히도 이제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전자감시 대상자고요. 신상도 공개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신상 등록 제도가 많이 개편이 돼서 이 사람도 이제 뒤늦게 신상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름도 나오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수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수원 안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 제3 인근 지역에서 살다가 네. 이번에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수원 역전 근처로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지금 지역에서 아주 경계심이 마구 비등해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조두순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행법상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뭐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떠돌아다니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경계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 네. 그리고는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의 최근에 재범률이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법제도가 느슨해질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앞장서서 재범을 하거든요. 그렇죠. 27.9%가 늘어나서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뭐 신상 공개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재범률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지역, 제가 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시절에 굉장히 그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보안 처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표류하면서 여기서 잠깐 살고 저기서 잠깐 살고 해서 재범하는 거 막으려면 어디에 기숙사 같은 걸 지어가지고 낮에는 전자감독을 받고 외출을 하되 밤에는 들어와서 그래도 뭐 6시 이후에는 밖에 못 나가게. 일종의 보호 관찰 같은 거. 네,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야간 시간 동안 심리 치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제시카법인데 이런 민생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는 법은 사실은 발의가 돼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를 하는 데가 21대 국회였는데 22대 국회 때는 더욱더 폐기 아예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심각하다. 네. 오늘 아침에 고 박사님 나오신 KBS 방송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신경민 전 의원이 특검법에 22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국민이 안중에 없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뭐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법 제도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변경돼야 될 것들이 적정히 변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수사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손발을 다 묶어놔서 사실 수사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또는 다른 독일이나 뭐 유럽 같이 인권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의 안전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최소한 입법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1호 입법안으로 막 낸다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교수님이 걱정하시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또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누적될 것이고 풍선에 달려서 마약 투약 기구가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아주 유명한 마약 생산국입니다. 네. 풍선에 달기만 하면 뭐 가벼운데요. 남한에서 USB 보내? 그 우리는 마약 샘플 보낼게. 이렇게 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약물 관련된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정비가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그 화학적 거세가 이런 성범죄의 대안으로 그 입법이 추진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이제 이게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인권 침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어떤 그 파티가 네. 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힘을 네. 쓰게 되면은 다 후퇴하게 돼 있어요. 아하. 지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비관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뭐 주거 제한을 하게 된다거나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어떤 뭐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그 기능을 쇠퇴시키는 뭐 네. 장애적 요인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약물로. 네. 네. 그런 것들은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될 뭐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그 무슨 어디 경기도 신문에 글을 써달래서 제가 글을 네. 쓴 마지막 이제 그 문장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병화 얘기 뭐 다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논쟁이 많고 그러면 왜 제시카법 입법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건데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박병화한테 피해 당하신 분들이 또 다 수원 시민들이세요. 그렇지. 예. 이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너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짧게 예, 말씀하세요.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중핵이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이고요. 그 자유권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죄로부터의 공포 이거를 자유롭게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지식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문 밖에 나갈 때도 나는 소름 끼치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 북한 같은 사회 안 맞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인권 하면서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다 좋아요. 인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인권이 평등권이 인권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 파일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우 법성TV 이승우 대표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